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야,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갑자기 박수를 받으니까, 생소하고 좋아요. 계속 이러셔야 돼요. 네. 오늘, 2018년 12월인데, 이제 19년도, 그러니까 20학년도라고 그러죠. 요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게 된 근거는 올해 시행한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일반 시험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살아있는 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있는 문제가 출제 은행처럼 뺑뺑 돌려서 똑 떨어지는 번호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매년 문제가 바뀌거든요. 바뀌면서 영역도 막 확장이 돼요. 영역. 여기서 말한 영역이란 우리는 미술과이지만 미술과 안에 16개 과목 22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화, 서양미술사가 각각 다른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임용고시가 이렇게 영역이 막 늘어나요. 예를 들자면 올해 시행했던 문제 중에서 사진이 있어요. 사진. 그동안에 없던 영역이거든요. 이래서 영역이 자꾸 이제 확장되니까 이 확장되는 문제 형태에 따라서 공부도 바뀌어야 되고 또 시험 문제도 난이도도 달라지니까 늘 진화하고 살아있는 존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발빠르게 그리고 그 문제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기준해서 커리큘럼이라든가 공부 방법을 짜봤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오늘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PPT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연간 커리큘럼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이쪽에 PPT에 다 녹아져 있어요. 자, 이 PPT를 보는 과정에 공부 방법을 빔 프로젝터로 몇 화면 좀 볼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화면이 네, 여기 빔 프로젝터로 좀 화면 좀 일부 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그냥 이름이 정샘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샘 그러면 김철수 이렇게 부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외자예요, 외자. 그러면 어떻게 부르라는 얘기냐? 정샘 뭐 좀 발음 좀 이상한데 그냥 정 선생님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는 이제 뭐 특강 교수 가고 그러면 뭐 교수 어쩌고 하는데 뭐 우리끼리 뭐 그냥 뭐 이런 거 붙이면 좀 그렇고 편안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제가 여러분들 시작하는 1월부터 2차 시험 종료까지 맡고 있는 담임 선생, 담임 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기는 실기학원에서 하는데 임용을 통과하려면 1차와 2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1차와 2차를 다 관리하고 다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슬라이드로 볼까요?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죠? 1차 시험, 2차 시험 있고 한국사부터 따셔야 돼요. 한국사. 요게 매달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어요. 그런데 얘를 따려면 그 3주 이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문제는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펼치자마자 우리 눈에 익은, 특히 미술과 눈에 익은 빗살무늬 톡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머 반가워해서 막 했는데 답칠에다 보면 자꾸 이렇게 틀려 있고 빗살무늬 빗살로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꼭 70점인데 예를 들어서 68점, 69점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게 이제 근대사 쪽에서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공부를 하시고 요거는 무료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해서 1월 달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1월 달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5월 달 이렇게 되면 남들이 막 피치를 올려서 공부할 때거든요. 그럴 때 자기는 공부 못하고 이거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걸 하셔야 돼요. 자, 발표, 1차 발표가 1월 2일 날 있고 최종 발표가 2월 초순에 있어요.
그러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운이 없어서 떨어졌을 경우 상심하고 마음 추스리고 공부에 다시 매진하자라고 덤비는 달이 3월, 4월, 5월이에요. 그 고수들이 덤비는 게. 그때 자기는 한국사 나무 그늘 아래서 책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올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2019년도부터 전공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유심히 좀 보셔야 되겠고, 제가 이제 곧 다음 달에 또 어떤 대학교 특강 가는데 그 학교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그 시험 제도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용으로 좀 이렇게 특강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대학원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면접. 이것도 이제 교육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전부 외우는 것들이에요. 시중에 책이 있고, 이거 안내하는 공개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학에서. 수업 실현 지도안은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지도안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점수는 같고, 지도안이 없다 해도 지도안을 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되어야만 지도안 없이 수업 실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실기, 각 지역마다 점수 포인트가 좀 달라요. 한 과목 보는 지역, 예를 들어서 대생. 두 과목 보는 지역, 대생과 자기 전공. 그러니까 서양화, 동양화 이런 식으로. 네 과목 보는 지역,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경남, 이런 경우. 그러니까 네 과목이라고 하면 디자인, 조소, 서양화, 동양화 이렇게 돼요. 그건 달라지고 배점이 이렇게 된다. 총 배점 처리돼서요. 내년도 시험이 이건 예정안입니다. 예정안인데 공고가 10월 달에 나오고요. 원서 접수가 11월 초, 1차 시험은 11월 23일쯤 될 겁니다. 예정안이고 예비 공지는 원래 시행 전 6개월 전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 6월이나 5월 달에 공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담당자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게 필요한지 자꾸 이렇게 늦게 발표를 해. 그래서 막 5월부터 학생들이 막 초조하고 조마조마해.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갔으면 좋겠거든. 시험을 봤으면 좋겠거든. 자기 고향, 자기가 좀 익숙한 곳. 그런데 그 지역 안 뽑으면 이게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조마조마해요. 기대해 보세요. 평양에서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5월 달에 나온다 이거.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더 정확한 거는 모집 민원까지 예비 공지를 띄워요. 자기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싸웠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서울에 5명 기껏 이러면 이거 어떡하나? 그쵸? 근데 50명 그럼 확실하게 서울. 서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가 중요해요. 5월이나 6월. 공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공지 안 하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3개월 전에 해도 돼요? 툭 끊어버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좀 불친절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막 1년 걸고 공부하는데 그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2020학년도부터 시험 문항 유형이 바뀝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어요. 올해는 기평 A형에서 8개, 서술형, 그 다음에 B형의 서술형 5문항, 2문항. 그래서 각각 점수 배점이 4.5점 이렇게 논술 이렇게 있었죠. 문항 수도 22문항 80점. 근데 내년부터는 바뀌어요. 기평이 A형에 4개, B형에 2개. 어쨌든 들어가요. 좀 줄었죠. 그래서 총 서술형이 전공 A형에서 8문항. 그러니까 기평이 줄고 서술형이 늘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전공 B에서 서술형이 합쳐서 7문항이었잖아요. 7문항이었는데 9문항으로 늘었어요. 논술형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총 문항 수가 23문항.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가 봐도 딱 봐도 어느 비중이 커졌어요? 서술형 비중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대비로 이제 또 공부 좀 해야 되는 거지. 다 형태가 달라져.
기입형, 서술형은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서술형 대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한마디로 서술형 대비 공부 어떻게 되느냐?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기 써 있어요. 기입형 8문항은 6문항으로 줄어들었죠. 축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은 이렇게 해서 확대됐다는 거. 그리고 논술형은 폐지되고. 그러니까 길게 소설 쓰는 거는 이제 필요 없고, 핵심 요소와 핵심 문장 구와 절만 써나가는 문제와 정답을 요구하는 거죠. 자, 여기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술형 점수 합계가 54점이었어요. 올해까지. 그런데 이제 68점을 올랐어요. 와우. 비중이 67.5에서 85% 올랐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서술형에 목숨 거는 거지. 자다가 일어나도 서술 막 이래야 돼요. 서술형에. 자, 서술형 문항수 점수 확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커졌다는 거. 서술형 답안 작성에서 필요한 키워드가 영문이잖아요, 영어. 그래서 단어란 뜻인데, 우리 오늘 이 순간부터 시험 합격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끼리 기호 체계를 좀 바꿀 겁니다. 기호 체계를. 소실의 기호학, 기표, 기의처럼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키워드 그러면 영어로 그냥 단어, 한글로 번역하면 단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임용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키워드 하게 되면 단어뿐만 아니라 구, 절 모두를 키워드라고 그래요. 모두를. 왜 그렇게 하느냐? 채점할 때 단어, 구, 절로 채점하거든요. 그 구와 그 절이 들어가면 점수 이렇게 채점이 되는 거라서 외울 때 단어로도 외우지만 구나 절로도 외워야 돼요. 그냥 한 덩어리로. 마치 걔가 키워드인 것처럼,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키워드 외우셨어요? 그러면 단어만 외워서 이러면 안 되고, 어떤 때는 단어, 어떤 때는 키워드 외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긴 문장은 필요 없고 짧은 문장. 그런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건의하는 말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카톡, 문자 하는 것을 좀 줄이고 책을 보고 볼펜으로 자꾸 써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임용시험은 써서 점수 받고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이 카톡이나 문자로 안 하는 1번 정답 뭐예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써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막 아리백이죠. 그쵸? 그래서 한 1월, 2월, 3월, 4월, 5월쯤 되면 여기 이제 반창고 붙이게 돼요. 정말로요. 그리고 7월, 8월쯤 되면 여기 이렇게 파스 바르게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여성 동지들이 이렇게 반지 끼면 안녕 이렇게 인사할 걸 안녕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보통. 안 해보셨구나. 아직 반지가 없으셔서. 이제 공부 시작하면 이 반지 손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알백인 걸로 안녕. 나 얼마나 박혔어. 이렇게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정도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속도도 나와야 되고 글씨도 똑바르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괜찮아. 자, 시험 유형에 따른 학습 방법이에요. 기입형. 요게 지금 뭔 말이냐면 기출 문제에서 요렇게 물어봤어요. 기출 문제에서. 예를 들자면 요게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시험 봤던 문제입니다. 요게 지금. 요게 시험 문제인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맨 끝에 항상 용어를 쓰셔. 지칭하는 것을 쓰셔. 표현 기법의 명칭을 쓰셔. 이게 기입형이에요.
미술 사조를 순서대로 쓰셔. 사조이기 때문에 이름이겠죠, 명칭. 화파, 기법의 명칭을 쓰셔. 이렇게 나와요. 얘는 간단 명료한 거. 그야말로 키워드, 단어, 용어, 명칭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입형이에요. 그럼 이런 기입형은 1, 2월 기본반 수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기본반에 배우는 거예요. 요거. 얘가 두 권인데 얕잡아 보시면 안 되고요. 요 안에 팁, 뭐, 이런 거, 그런 글자 박스 같은 것들이 글자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개를 좀 늘리고 서체를 키우면 한 4권 정도 분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줄인 거예요. 요거로 우리가 1, 2월 달에 배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잘 정리하면 임용시험의 80% 가까이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용어를 배우려면 사전을 배우는 것이 맞아요. 사전을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그 사전 전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전 5권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입형은 용어예요. 용어. 기입형은 용어. 1960년대 대중문화를 지칭해서 나타난 서양 미술 사조 명칭을 쓰시오. 그러면 팝아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1, 2월 요걸로 충분히 얘네들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별로 부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 머리가 컴퓨터가 달라서 한 번 보고는 싹 지나가요. 싹 지나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일로 들었다 일로 빠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일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을 보고 뒤가 뚫려가지고 뒤로 다 빠져. 그래서 얘는 반복해야 돼요. 반복. 즐겁게 반복하는 거야. 서술형은 두 종류가 있는데 매체의 종류와 장점을 서술할 것, 이렇게 길게 나와요. 방법을 서술할 것, 어떻게 그리는 방법, 무엇무엇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요. 용어를 쓸 것, 기법의 명칭을 쓸 것, 디자인 운동에 미친 영향을 서술할 것, 시대적, 지역적 배경을 서술할 것, 간다라 미술이 출현한 시대, 지역적 배경을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요. 간다라, 어디를 갔길래 간다랄까?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가 어디로 갔길래 간다랄까? 인도, 간다라 지방. 그런 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긴 것이 서술형. 수용과 부정을 각각, 그러니까 뭘 받아들였다, 뭘 부정했다. 이걸 서술하는 거예요. 과정의 단계, 프레스코 제작 과정의 단계를 서술하라, 이런 거예요. 자, 요런 애들은 3, 4월 달에 심화반으로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공부를 또 하게 되고, 플러스 7월 달과 11월 달 계속 문제풀이 연습을 시킬 거예요. 지속적으로 연습시킬 겁니다. 계속. 심화는 요 책으로 공부를 해요. 요 책. 예쁘고 간단하죠. 그런데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볼만 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이 거의 다 출제되는 정도의 중요한 것들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로 하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요즘은 서술형이 바뀌었어요. 더 집요하게 물어봐. 왜 그러는지 이유를 쓰래요. 마음 잡고 탁 팔 걷어 붙여가지고 실크스크린 빡 밀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글자가 뭉개졌대. 그 이유를 쓰려는 거야. 내가 알아? 내가 밀었니? 네가 밀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 어둠 암실에서 감강할 때 감강액이 뭐 두껍게 도포가 됐거나 아니면 감강액이 덜 말랐거나, 그쵸? 뭔가 암실에서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또 밀 때 잘못 밀면, 각을 저 45도 각도로 밀지 않으면 그런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답만 딱 떨어지게 문제를 물어보니까 정말 딱 찾아서 써야 되는 거야.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죠. 공부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야. 학습 목표 서술할 것.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학습 목표죠. 그러면 목표 쓰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 목표를 어떠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은 교육 과정에 있거든요. 그걸 통으로 외우라는 얘기야. 결국은 외워서 외운 걸 기준으로 학습 목표를 바꿔 쓰래요. 성취 기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외운 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건 너무 힘들어. 하지만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4점 날린다. 인생 뭐 있어. 그냥 간단히 확 날려. 다른 걸로 점수 받지. 그런데 그렇게 날려가지고는 좋지 않을걸. 두 번째,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컴퓨터를 달달달 외운다. 세 번째,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노력해야 되니까 아예 1월부터 한 단어씩 외우는 건 쉬우니까 시험 때까지 계속 백지 쓰기를 서서히 한다. 마지막, 백지 쓰기를 서서히 하면서 나올 만한 것만 주의 집중해서 좀 한다. 저는 제일 마지막 스타일로 가르쳐요. 나올 만한 것만 잡아서 요번에는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작년에 중학교 나왔으니까 요번에 고등학교 주의 집중합시다. 자, 이제 체험 쪽 좀 주의 집중합시다. 그 부분을 좀 외워두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방향이 좀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게 좀 수월하지, 학생들은. 디자인의 관점, 그러니까 이것이 산업화냐 아니면 기계화냐의 관점, 관련성, 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지금. 굉장히 좀 꼼꼼하고 깊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2라고 했어요, 제가. 얘네는 그래서 올해부터 바뀐 거,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바뀌는 거. 2018년, 지금 올해가 2018년 12월인데 올해는 이거 없었어요. 내년 2019년부터 바뀌는 거. 이제 문제풀이를 빨리 하겠습니다. 2달 빨리 당겼어요. 근데 이 문제풀이는 제가 꼭 풀어야 되는 80선으로 말을 만들었어요. 그럼 선생님 5월부터 문제 풀면 우리 머리털 다 빠지고 힘든데, 그게 아니라 5월부터는 재밌고 즐겁게 문제를 주고 내가 정답을 설명 바로 해줄 거예요. 1960년대 대중문화를 위해서 모토로 나타난 미술사조는 팝아트지. 팝아트는 대중문화하고 대량 소비이고 장식성, 유의성, 화려해 라고 다 알려주고서, 그리고 나서 자, 문제 나갑니다. 보고 써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배운 거니까 다 쓸 수 있어. 즐겁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꼭 풀어야 되는 핵심적인 거를 5월부터 다룰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7월, 11월 문제풀이로 해결하면 바뀐 서술형 스타일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 일단 기본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필독서 공부도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교과서 공부. 저는 학생용 교과서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걸 암기하면 합격하는 데는 이상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월별 공부법. 1, 2월은 기본서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암기 못해요. 이해하는 거. 편안하게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꼼꼼하게 매주 정리하는 거죠. 매주 정리하기 위해서 수업을 제가 쫙 해드리고, 이렇게 마인드맵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요 표지가 바뀔 겁니다. 내용도 좀 바뀔 거고, 표지 바뀌고 내용 바뀔 거. 요거를 1월부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 수업한 내용을 집에 가기 전에 여기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아주 간략하게 돼 있으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 요약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3, 4월 달에 주제별, 영역별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요때부터는 필독서를 좀 보셔야 돼요. 뭐 가능하면 일요일부터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필독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필독서 안내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달은 이제 핵심 문제, 꼭 볼 80선.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10월은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요 내용 요약 정리, 핵심 내용, 기본서 붙이기. 그러니까 기본서에다가 이제 포스트잇 자꾸 붙여나가고, 요약 정리해 나가고, 도판 해설은 문제풀이 도판에다가 제가 설명을 계속 해 나가면 붙여나가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정답은 미안하지만 무조건 반복, 읽기, 선택적으로 암기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부심 내세워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요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봤어요. 자세하게 이제 요쪽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볼 겁니다. 요게 지금 요번에 봤던 2018년 시행했던 문항 A형 1번이에요. 자, 다음에 공투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애플랜드 미술 교육론이다. 1월달 1주차에 배우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마음 아플 건데. 그래서 이름이 애플랜드야. 애플랜드는 미술의 인지적 특성, 미술 교과는 인지적인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정당화가 있어야 되고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다른 교과가 그 미술 교과 자꾸 왜 가르쳐? 일상생활에 있는데 그냥 통합해서 가르치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듀이가 미술 교과는 일상생활에 있는데 뭐하러 가르쳐? 그냥 통합시키고 다른 교과에 통폐합시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듀이 시절에는 미술을 안 가르쳤어요. 가르쳐도 뭘로 가르치냐면 창의성 신장을 위한 도구로, 인격 수양을 위한 도구로 가르쳤단 말이야, 미술을. 그런데 그러면 안 돼. 미술은 인지적 특성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애플랜드가 얘기한 거예요. 4가지로 제시했는데 인지 유연성, 그 다음에 지식 통합 논의,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미적 경험 논의. 이거다는 거야. 요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갈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어요. 무엇은 논리적인 측면이 의미와 관련을 가질 수 있고, 뭐 추론을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데 작용한다. 즉 추상적 사유를 표현한다. 뭐 이러한 인지 형태다. 이게 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거 이게 이제 좀 잘 안 보이는데 요 페이지가 있죠. 이거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요 페이지하고 똑같은 페이지예요. 제가 스캔 받은 거. 요게. 요 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달에는 이런 페이지를 다 배우는데 이거를 다 못 외우니까 그냥 이런 거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쭉 읽어 나가고 지금 요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인지 유연성 있고 지식 통합은 있고 미적 경험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요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 정답이 상상력이거나 상상력 논의이거나. 여기 좀 자세히 한 페이지를 스캔 받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보이지만 녹색으로 딱 형광펜 칠한 부분이 시험 문제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해. 이런 1번부터가 기본서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네를, 기본서를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나가면 되고, 그러면 저 유치원 나와서 한글 끼워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되겠네. 무조건 읽으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게 더 효과적이죠. 이런 것까지 다 읽을 필요 없고, 요것만 좀 읽어서 잘 이해해 두고, 시간 남으면 집에서 쉬어. 좀 쉬어가면서 해야죠. 좀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난 요것만 잘 읽으면 되니까 요것만 나중에 또 한 번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면 저 문장 나오면 상상력 찾을 수 있어 정도까지만 하면 나머지 좀 쉬면 되는 거야. 저는 그래요. 이걸 물론 우리가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고맙고 즐겁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공부가 정말 힘들어요. 임용 공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보면 육체 노동인가요? 등에다가 이렇게 벽돌 한 20개 딱 짊어지나? 그건 아니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요. 필요한 것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딱 외워두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뭐냐? 요거 이제 2번 문제예요, 벌써. 다음 글씨 참고해서 가로 안에 기억 내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로 써라 해서 서에서 회계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 전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요. 전이란 붓을 굴려서 회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고 기억은 요거는 직선적으로 꺾어서 요런 거는 책이 없어요. 이 문제를 출제한 그 책이 있겠죠. 근데 그 책은 평가에서 발표를 안 해요. 우리가 추적해서 찾아내거나 굳이 그 책 아니어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문제를 만들어 드려요. 7월쯤부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5월부터 그러면 그 문제 풀고 정답 외우고 이해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문제예요. 6번 문제네. 다음 서예 글씨 좋아해야 되는 내용이다. 기억에서부터 들어갈 내용 중에 두 가지 선택해서 써라. 그래서 절은 우리 아까 가로쳐 있던 거. 필봉이 전환되는 방향. 이 문장 여기 있네. 또 세 차례 절봉한다 해서 기억을 1파 3절 요걸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은 조금 전에 저 문제 나눠줄 때 다 앉아서 조마조마하고 A형 이제 막 문제 나눠주는데 겉표지에 저 갈짓자 보니까 학교를 가는 거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공부했던 게 나오면. 그러니까 그 임용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넘을 산은 아니에요. 이왕의 산을 넘어도 즐겁게 넘을 수 있고 쉽게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넘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요게 그림은 없는데요. 지금 요 문제예요. 지금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문제예요. 요 문제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그림이 좀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흑백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세상에 한 개겠어요? 무수히 많겠어요? 무수히 많지. 이 그림으로 승부하려면 승부가 안 되고 여기는 문장으로 가야죠. 그러면 자, 가는 크로키와 달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손을 이용해서 대상에 벌써 두 줄 읽는 순간 머리가 혼미해지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면 몸도 습관이 배워서 우린 작품만 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막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글과 사무띠 안 해가지고 이렇게 두 줄부터 이상 넘어오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져. 집중력이 혼미해지고 뭘 물어보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이걸 이겨내는 연습. 자세 특징을 포착한 뭐뭐다. 다양한 표현 기법이나 재료를 활용하거나 겹치는 포즈를 반복해서 그림으로써 운동감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중에서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1월부터 가르쳐 드려요. 뭘까요? 움직임. 그렇죠. 운동감. 이런 거거든요. 요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디 있느냐? 역시 이 책에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 요거거든요, 지금.
지금 요 페이지예요, 지금. 요 페이지 상단에 제스처 드로잉인데, 밑줄, 움직임, 운동감, 인체 동작, 요것만 밑줄에서 읽고 이해해두면, 요거는 요거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전부 다 1월달에 공부하는 거. 다음 그림과 설명창에서 가로 안에 들어가.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영역이에요. 사진 영역. 저 책에 없습니다. 사진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한 10년 걸리죠. 합격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처럼 카메라, 렌즈, 초점, 그죠? 허용 범위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히 이제 화각에서 요 범위에 대한 말이 뭐냐? 요건데, 요거는 이게 아무래도 나올 것 같아서 문제 풀 때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정답이 이거거든요. 카메라 촬영 기법 중에 피사계 심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조리개, 초점 거리, 피사체와 거리 이런 거.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로 복습했던 사람은 당연히 정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거죠. (7, 8월달) 문제 풀 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게 B형 3번이에요. 서양 회화 전통이 어떻게 수용되고, 어떻게 부정되는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논판이네, 그쵸? 이게 필독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필독서로 문제를 낸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문장에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저런 책을 공부하다가 필독서 또 봐야 되고, 이 중에서 정답을 또 찾아야 되고, 이거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한 번 읽었다고 우리가, 이걸로 나올 문제 다 소화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제가 필독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올해 천만다행으로 필독서 강의를 올해 했어요. 올해 해서 지금 요게 그거거든요. 이거 정쌤이 필독서 강의한 거. 요 그림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렸어요. 이렇게. 뭐는 뭐고, 재료는 뭐고, 특징 뭐고, 요게 정답이었던 거지. 요게 지금 학생들이 받는 프린트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공부하게 되면 프린트물이, 저는 형태가 늘 이래요. 맨 위에 이렇게 헤드라인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설명으로 풀어져 있거나, 도식화되어 있거나. 그래서 필독서 읽기를 하고, 올해 했던 강의들은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 자료를 잘 받아서 잘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많은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자료 안에 정답이 있다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지? 그래서 자료가 많다고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자, 1월부터 기본서 읽을 게 많아. 이해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뭔지 잘 몰라. 어쨌든 선생님이 체크해 준대. 두 번째, 필독서라는 것도 읽어야 되는데,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몰라. 자, 그것도 선생님이 잡아주고 짚어준대. 그 다음에, 그래서 자료도 있대, 프린트물도. 여기 안에 정답이 있는 것들이 꼭꼭 숨어 있대네. 그래서 읽긴 했어. 그래서 뭔가 다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뭔가 다시 이거. 그런데 그렇게 자료만 모아서는 잘 게 안 되고, 시험장 가서 나오면 탁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결국은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하지 않았던 장치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해나갈 겁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종합적인 결론.
연간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르면서 복습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어요. 지금 요건 여러분들 프린트물이 없습니다. 지금 요거를 제가 요약한 거예요, 지금. 이건 요약한 페이지고 요거를 늘리면 요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따가 이제 복사해 드릴게요, 이거는. 좋은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반복 복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자료는 공유하면 의미가 없죠. 자신은 망치고 남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희망 2019 프로젝트 학력시 기원 관리 프로그램 내년부터는 조금 관리에 치중해서 복습 점검을 할 겁니다. 복습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매주 격주로 1대1로 바로 옆에 연구실이거든요.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복습한 상태 물어보고 확인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특정한 A 학생이 바쁘면 요번 주 못하면 그 다음 주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거, 오늘 가르쳤던 거를 차주에 형성평가를 계속 실시할 겁니다. 계속 반복하겠죠. 계속. 형성평가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가 내드릴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내드릴까요? 당연히 중요한 걸 내겠죠. 저절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저는 또 끊임없이 이제 올해는 요거 나올 거야. 올해 요거 나올 수 있어. 이거 올해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어. 이런 거를 전 계속 연구해 나갈 겁니다. 자, 요 페이지가 그렇고요. 요거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프린트물에 있죠. 그죠? 기본서 프린트 여러 번 반복 읽기 하셔야 돼요. 기본서의 소주제별 내용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소주제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1월부터 당장 외울 거는 외워서 끝내는 거. 뭐 놔둬서 그죠? 외울 건 바로바로 외워서 끝내는 거. 오늘 이미 여러분들은 예습 선행학습 하셨어요. 외웠는지 확인해 볼게요. 미술교과는 일상생활에 녹아져 있어서 굳이 학교 교육이 필요 없고 통합시켜야 된다고 했던 혼자 외우러 둘이라고 했던 사람 누구? 외우셨네요. 이제 외워서 끝내면 돼요. 두이가 미술교과에 시험에 나올까요? 나오죠. 비고치키가 나왔어요. 비켜 하면서 비고치키 나왔어요. 작년에. 올해 말고. 계속 나와요. PBL도 나왔는데요. 두이가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이미 선행학습을 끝냈어 벌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즐겁고 탁 요점,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1월부터 할 건 빨리빨리 해나가자고. 공부 리스트, 요거 1월부터 시작합니다. 공부 리스트, 각자 공부했던 리스트를 작성하고 제가 또 작성해 드리고 체크해 나가면서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결같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대답이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디자인 공예과도 가르칩니다, 제가. 유일하게. 미술과도 가르치고요.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그리고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나서 느낀 소감이 있을 거야. 내년에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걸 제일 먼저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저랑 공부 리스트를 빠른 사람은 7월, 늦은 사람은 9월부터 만들었거든요.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공부해 나가고 빠짐없이 빈틈없이 공부하는 스타일. 그걸 했더니 그걸 조금만 더 빨리 할 걸.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했던 걸 또 하더래.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좀 안 외워지고 싫고 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영역의 내용은 잘 안 하더래요.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지. 그래서 교수님 꼭 리스트는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반드시 이해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반복. 무조건 반복이죠. 저는 쉽게 가르칩니다. 뭐 굳이 어렵게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어렵다고 이렇게 지식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재밌게 가르쳐요. 듀이 벌써 외우셨네요, 재밌게. 그렇죠? 또 시작할까요? 그러나 꼼꼼하게 필요한 건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부심 가져도 되죠, 저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있으니까. 방향과 관점이 기출과 유사합니다. 문제 물어보는 형태 똑같이 만들어서 내드려요. 그리고 빠르게 합격시켜준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초수 합격생도 있고 장수 합격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수 합격하는 길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초수 합격생 분명히 있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초수 대비 재수, 삼수가 합격률이 더 높죠, 당연히. 훨씬 높아요. 보통 임용시험이 평균 한 2년 반, 3년 걸려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길게 가지 말자 저희 취지인데, 어쨌든 초수 합격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걸 좀 최대한 빨리 당겨보자는 거야.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에 합격해서 합격 수기, 서울 합격 수기 발표했던 분도 있어요. 우리 카페에 수기도 있고요. 나이가 24인가?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죠, 그분은. 학교 수기 들으면서 저도 막 웃으면서 배꼽 잡고 그러면서 제가 감동했어요. 그리고 저도 충격받고. 자기는 쓰레기래. 왜? 하루 13시간 공부해가지고 쓰레기래요. 그리고 막 웃다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면 돼요. 초수도 다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수월하게 가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야. 뭐 이건 제가 저를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자랑이 아니라 저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분명히 다루는 거는 출제되는 것만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불필요한 건 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경향, 1차 시험이 그때 추운 11월 24일인데 제가 경기도 시험장 갔어요. 안양에. 5시에 거기 도착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비바람 몰아치고 그러더니 갑자기 우두둑 우박 쏟아지고 막 물이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얼른 그 직원들하고 같이 쓸 우산 3개 사서 들고 있었더니 이제 눈이 내리더라고요. 앞에는 허허벌판, 강이 흐르고 학교가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 학교는 어떤 애들이 학교가나 궁금하더라고요. 막 오도를 떨면서 시험장 간 학생들 다 손부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5시에 문제 뜨는 거 보고 쭉 보고는 어허 쾌재라 하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출 해설. 원래는 제가 그 다음날 해설하는데 그 다음날 해설 강의 해버리면 좀 얄미울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참았어요. 올해는 참고 이따가 뭐 학생들이 계속 정답 궁금하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정답 발표해 드렸고 그리고서는 문제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년에 나올 만한 문제 전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따끈따끈할 때가 요게 나왔으면 이제 요게 나올 때야. 여기 딱 보이거든요. 따끈따끈할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경향을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이건 운도 좋지만 저에게는 운이 좋죠. 일단 똑똑한 여러분들 저한테 왔으니까 운이 좋은 거고 또 문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서 운이 좋은 거고 저만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운이 좋으니까 살려서 열심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가장 최적화되도록 제가 계속 발굴하고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계속. 아까 두위와 같은 비슷한 것들을.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알아서 외우세요. 그러나 재밌고 안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2차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빈말 아니기를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2013학년도까지 선택형 문항이었어요. 1차, 2차, 3차 시험 보는 거. 1차 시험이 40문항. 그러니까 그건 개수하기가 좀 복잡해서 뺐고 2014학년도부터가 지금 보는 서술형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우리 카페에 다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거짓말 못 해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문제풀이로만 하는 겁니다. 책에 있다고 적중했단 말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한다, 우리는. 그냥 문제로만 대항하자는 거죠. 그리고 적중도 있고 부분 적중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2014학년도에 23개 중에서 16개. 2015학년도에 20문항에서 16개. 16학년도에 22문항에서 20문항. 점점 미쳐가죠.
22문항에서 20문항, 22문항, 20문항 올해 19개 맞췄어요. 올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풀이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이 있다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죠. 그죠? 목숨 부지할 수 있잖아요. 그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습관 아닌가 싶어요. 좋은 습관인 거죠. 학생들에게는. 저는 이게 하루 잠깐 즐거워요. 정말. 그리고 그다음부터 또 부담돼. 또. 어떻게 하겠어. 제 역할인 걸. 이게 이제 거짓말 못하는 그대로예요. 요거는 기출문제. 요건 제가 냈던 거. 몇 월 달, 몇 주차, 몇 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요거는 프리스코 제작 과정 물어봤는데 요거 물어보는 것도 똑같았어요. 밑그림 어떻게 그리니 이런 거를 저도 밑그림 옮기는 방법을 써봐 이거 똑같았죠. 요거. 간다라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요. 뭐 시대 양식 뭐 이런 거. 뭘 자꾸 패는 사람 펠드먼. 걔를 막았다면 앤더슨. 앤더슨하고 펠드먼 비교하는 거. 뭘 자꾸 패는 사람 펠드먼. 기술 막은 사람 앤더슨. 반응 물어보는 거. 웃다가 보면 시간 가죠? 자, 이거 우리가 아까 필독 수업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가르쳤던 거. 이렇게. 이것도 그렇죠. 그죠? 땅콩이라고 하는 거. 11월 달에 가르쳤던 거예요. 올해 시험 보기 직전. 11월 달에. 보니까 11월 달에 적중한 게 좀 많아. 11월 달에. 긴장도가 막 바짝 있는 그 상태에서 더 접근하는 것 같아요. 흔히들 학생들이 11월쯤 되면 자기 혼자 정리해야지.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자료는 이만큼 쌓였고 자료가 키가 높은지 내 키가 높은지를 모를 정도로 이러니까 정리해야지 하고 그냥 혼자 있게 되는데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 왜? 11월달 자료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물어본 것도 똑같았어. 도판만 똑같은 게 아니라 자 재료, 공간과 문제인데 재료, 공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거든요. 요쯤 되면 쓰러지셔야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논술 문제. 저 옆에 쿠션 준비해 주시고요. 요게 논술인데 이건 우리 교과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학 문제예요. 특히 여기 나오잖아요. 문제중심 학습. 베로우스 PBL 문제. 요거 제가 가르칠 때 제가 9월 달에 2번 가르쳤거든요. 4주차 1번 가르치고 5주차에 또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째려봤어요. 자꾸 이렇게 미술교과인데 왜 자꾸 교육학을. 그리고 선생님 저거 작년 교육학 논술 문제였는데요. 왜 자꾸 가르쳐서 째려봤거든. 제발 째려보지 말고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합시다 해서 학생들도 그래요. 선생님 있습니다 하고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죠. 이렇게 얼굴 팅팅 부은 사람 앞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대단한 거죠. 제가 그대로 물어봤어요. 베로우스 PBL.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게 지금 영국 왜 소방호수 있잖아요. 소방호수가 사용되고 낡으면 그걸 버리지 않고 이걸 이렇게 백으로 다시 바꾸는 거. 요런 걸로 문제중심 학습을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거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배웠던 학생들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쉽겠죠.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정말 많이 해야 돼. 제 몫이고, 노력해야죠.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전히 또 운이 좋아야 되고, 운이 좋기를 또 바라야 되고, 이래요. 또,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묵묵하게 잘 따라서 공부하고, 따라서 외워주시는 여러분들, 같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쯤 되면, 방향은 맞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요거 나옵니다.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그거만 밟아서 하시면, 좀 더 빨리 합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서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거. 요거고요. 심화서고요. 자, 이제 요거는 내년 강의. 그래서 이제 바뀐 거.
이제 시험 문제도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고 영역도 확장됐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 2월 달은 꼭 잡아야 하는 기초 핵심 이론 정리. 요때 마인드맵을 같이 써서 매주 정리해 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지 바뀌어요. 내용도 바뀔 겁니다. 요게 지금 요 상태로 시중에서 15,000원이에요. 요 상태로 시중에서 15,000원인데 내년에는 어쨌든 종이값은 있어야 되니까 5,000원 이하 선으로 그렇게 오늘 학원 측하고 다행히 감사하게 학원 측이 또 그렇게 수용을 해주셨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괜찮죠? 그러면 뭐 기분 좋은 거지 뭐. 1, 2월 달부터 그렇게 합니다. 매주 정리해 나갈 거예요. 매주. 3, 4월 달에 심화이론반에서 기출 분석을 할 겁니다. 기출 그동안에 중요했던 거 기출 분석을 할 거고 요때 교과서 분석할 거예요. 학생 교과서. 요 교과서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받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본 교과서로 볼 겁니다. 교과서를 보는 목적은 이렇게 작품, 즉 도파이 나오면 딱 바로바로 적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5월부터 꼭 풀 80선, 꼭 풀어야 되는 문제 80선. 그러니까 5월, 6월 80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초 서술 문제예요.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방법은 쉽게 갈 거예요. 제가 정답부터 설명해 줄 거야. 답부터 알려줄 거야. 그리고 맥락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그래서 잘 안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답을 풀게 하는 거. 그쯤 되면 한눈 감고 풀어도 되겠죠. 그렇게 쉽게 접근할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그러나 6월 달에 끝나면 남들은 안 한 거, 여러분들 한 거, 정말 중요한 80선을 딱 소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 좀 어려운 기출 문제를 이때 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네. 7월부터는 이제 적중 시작, 영역별 문제풀이 할 거예요. 이때부터 정답 안 해오면 안 되는 거, 조금 전에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9월, 10월,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름은 모의고사인데 어쨌든 요거는 영역별, 요거는 동형처럼 1번부터 23번까지 그냥 다 섞여 있는 거. 요거는 1주차는 무조건 미술교육론, 2주차는 뭐 교육 과정, 3주차는 서양 기법 이런 식으로. 그리고 11월 달에 파이널 정리를 하면서 역시 계속 끝까지 모의고사. 올해도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수업한 사람은 저예요. 몸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막 몸이 붓고, 왜 우리가 부으면 막 이렇게 팅팅 붓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 가는 그 주까지도 정리해드리고 문제 알려드리고 저는 그랬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발자국을 맞춰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는 대문까지 가고 공부도 그 직전까지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달은 지금 2차 반 수업 실을 하고 있어요. 오늘 4주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실현, 지도한 지도. 필독서는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책은 똑같은 거니까 굳이 또 하기보다는 있는 강의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 강의료보다는 대폭 할인해라. 작년 강의도 되게 쌌어요. 굉장히 부담 없이 하게 하라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정이 될 거고 만약에 필요한 봐야 될 책이 또 나오면 그거는 어쨌든 뭐 이게 있잖아요. 무료 강의를 하게 되면 결석을 막 해요. 자기 돈에서 나간 게 없으니까 가질 거면 결석하자고 결석을 막 해요. 야 1,000원이라도 돼. 그러면 결석을 안 해요. 사람 심리 묘하죠. 누가 이렇게 빵을 이거 나눠 먹어 주면 그냥 푹 뜯어서 줘요. 근데 자기가 500원이라도 주고 할인한 빵, 어쨌든 오늘 만든 빵이지만 저녁이니까 오늘 밤 넘어가면 내일 요양원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500원에 팔게요 하면 500원에 준 빵은 나눠줘서 그러면 떨면서 얼마큼 줘요. 그렇게 하는 측면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책을 봐야 돼, 새로운 책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그 주머니 사정 상황 봐서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뭐 보통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1, 2만 원 선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몇만 원 선. 물론 이제 그때 가서 강의로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부담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안 되면 더욱 좋고 있는 걸로 가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할 거고, 요런 내용들이 이 중간중간에 다 껴서 문제화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참고도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 일상적으로. 제 대학원 특강 가면 늘 가르쳐 드리는 거. 제목은 다 아시잖아요. 내용을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렇지. 이제 알잖아요. 용어사전. 두께 요 정도. 두 권 쌓이면 베개 높이.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베개용. 그 정도 되시잖아요. 괜찮아요. 왜? 요런 애들 다 어디가 있어? 우리 기본서에 있거든.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괜찮아. 괜히 이렇게 들고 다닐 무겁기만 하지 굳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자기는 공부 스타일이 내용을 전체를 읽어야 이해가 된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 딱 펴서 읽으시고, 사면 혹은 도서관에 구입을 하면, 빌리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목차를 찍어드릴 겁니다. 여기만 보세요라고 이렇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책 페이지 책 펴서 머리말 보고 뭐 하다 보면 졸리고 자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머리말 피고 거기만 보잖아. 그죠?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딱딱 집어드릴 거예요. 참고도서 10권 읽는 것도 좋지만요. 기본서랑 문제풀이 정답. 반복해서 여러분 읽고 암기하시고요. 임용고시 50%는 기본서로 해결 다 됩니다. 다 돼요. 이미 다 검증했잖아요. 기본서에 있는 거 이걸로 화면 보셨잖아요. 다 돼요. 나머지 50%는 문제풀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22개에서 한 19개나 2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개별관리 점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꼼꼼하게 매주 혹은 격주로 공부한 상태, 암기 상태, 어려운 거 상담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한번 관리 받아 보시겠습니까? 괜찮을 거예요. 공부 상태를 제가 먼저 알게 될 테니까. 스터디는 첫 주에 짜줄 겁니다. 1월달 첫 주에 짜서 진행하고 스터디별로 연구실로 와서 저한테 질문하고 이러면 돼요. 아직까지도 스터디별로 모이는 조가 있어요. 너무나 고맙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성격들도 서로 잘 맞고 그래서 뭐라도 막 사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의지가 되겠어요. 서로 친하고. 그래서 이거 짜여지는 것도 복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딱 뭉쳤는데 뭔가 안 맞아. 그러면 미련 없이 다시 짜는 게 좋아요. 스터디가 목적이에요? 합격이 목적이에요? 합격을 위해서 다른 건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 어쨌든 그 스터디 제가 직접 참여해서 지도하거나 물어보면 질문을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짜주고는 내팽개치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문일답. 이건 뭐니? 자신에 맞는 공부법은 이건 거의 딱 틀에 짜여 있는 말 같은데 사실 저게 제일 어렵고 힘들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 1월 첫째 주 되면 기본적으로 이만큼 나갈 거예요. 100페이지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부를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읽어야 머릿속에 들어와. 나는 이걸 누워서 봐야 머릿속에 들어와. 나는 이거 다 써야 돼. 나는 이거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찍어만 주세요. 그럼 형광펜 칠한 것만 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해봤는데 그 다음 주에 형상표가 보니까 결과 딱 보고 이 방법을 해서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네. 그럼 뭔가 바꿔야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공부 방법은 계속 바꿔야 돼. 많이 암기되고 빨리 암기되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거의 한 10개월 걸려요.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 불안에 떨 거 없어. 오히려 안 바꾸는 게 문제지. 공부는 안 되고 성적은 계속 바닥인데 공부 스타일 안 바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 스타일은 계속 찾아가야 돼. 계속.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긍정의 마음. 긍정적으로 하는 거지 뭐. 그죠? 마음 덤비는 거지 뭐. 뭐 있어? 별거 있어요? 합격하면 다 잊어버릴 건데 뭐.
괜찮아. 합격이 뭐야? 1차 시험 보고 대문 나서자마자 다 잊어버려. 저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합격 어느 저기 수석하신 분이 그 4월 달쯤 공개 수업한다고 합격하면 연락을 종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석고로 이렇게 마스크 뭐 유령 가면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하는 그 수업을 짰대. 너무 재밌을 거래. 석고는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각 이론으로 따지면 돌탱이를 깎는 거는 조각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조각. 흙 같은 거 뭔가를 붙이는 걸로 조소, 소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소조, 조각. 소조, 조각. 그러면 붙이는 거. 석고붕대 붙이는 거는 뭐요? 소로 시작해요. 소조. 그렇죠. 소조예요? 어느 지역 수석 합격했던 분이 불과 합격하고 한 달도 안 4월 달쯤에 공개 수업하는데요. 석고 소조 붙이는 조각 기법을 쓰려고 해요. 그래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참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용시험이 그래요. 이게 총체적으로 실력은 높아져. 선생님들, 교사 실력이 높아져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쓰지 못하는 용어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 괜찮아. 머리 안 무거워져. 그러니까 뭐 있어? 하는 거지 뭐. 합격한다는데 뭐. 그죠? 좋아요. 공부는 이건 나중에 1월 개강하면 알려드릴 건데 수평적 구조로 가는 게 좋아요. 수평적 구조라는 건 뭐냐면 하루의 일과가 비슷해야 돼. 아침 10시부터 나 책 본다 하면 쭉 월화수목금토 10시는 책 보기. 이렇게 수평을 하는 게 제일 학습 효과가 높아요. 제일. 그런 수평, 그러니까 노란색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 하얀 거는 공부 안 한 거, 안 하고 일찍 잔 거, 대충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죠. 수평적 구조가 중요해요. 여기도 그렇죠. 수평적 구조, 그렇죠. 요런 분들이 다 합격한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공부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수평적 구조로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스타일 자기가 이제 월화수목금토 생활 스케줄 잘 보셔야 돼요. 일일 학습, 주간 학습, 월간 학습로 스케줄 짜보고 이거를 매주 상담을 받으면 돼. 저랑. 지금은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냥 메모해서 저는 선생님 월요일 날 원래 일찍 쉬었거든요. 화요일 날은 화려하게 쉬었어요. 수요일은 수수한 거 먹고 쉬었고요. 목요일은 피가 나도록 뭐 마시고 쉬었어요. 금요일은 금방 잤어요. 뭐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저랑 얘기하면 토요일 날 되니까 이제 토나도록 배우거든요. 이거를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요거를 저랑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기 생활 패턴이 잡히고 공부 패턴도 잡혀요. 그러다 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 정말 임용고시생이 되는 거지.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오시면 이제 그 회원 등업 시켜드리니까 카페 활용하시고 인강생은 티치스파인데 요즘은 그냥 박문각이라고 그래요.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바꿨어요. 박문각. 그냥 티치스파에서 나와요. 카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합격생 70%를 배출, 기출 적중, 최근 출제 경향 트렌드 보유. 합격 눈앞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 좀 재밌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인드. 그러면 좀 저랑 맞을 거예요. 네. 요거 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올해도 보여주려고 저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노력할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꼭 합격하시고 합격 수기 쓰시고 합격하시면 빵 좀 사와서 이렇게 공부한 거 알려주면서 좀 여러분들도 좀 합격하면 빽이 달라져.
저한테 찾아올 때 가방이 달라져서 오더라고. 옷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보기 좋아요.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남들 얘기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날이 올 거고요. 이 영상을 보는 영상 우리 가족들 식구들도 임용 준비하는 영상 회원들도 다 그런 날이 오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내년 희망 갖고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좋아요. 인사하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공부법이라든가 혹은 뭐 기타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예. 잠깐만요. 그 마이크에 질문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리뷰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영상 보는 사람 제가 네 이렇게 대답해 버리니까. 자, 질문해 보세요. 교재 이번에 새로 교재 새로 바뀌느냐? 교재를 새로 바꾸면 학생들이 돈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돈 좀 안 들어가는 주의, 학생들한테 돈이 좀 안 들어가게 하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안 바꾸고요. 대신에 시험 제도가 바뀌고 시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내용이 추가가 되겠죠. 그 추가된 프린트만 무료로 계속 나갈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서 책 있는 분은 안 바꿔도 됩니다. 질문 됐고요. 또 다른 질문. 궁금한 점. 제가 대학원 특강 과목 꼭 말씀드리는데, 제가 원래 얇은 쌍꺼풀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혹이 이만한 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안과에 갔더니 이거 조직 검사해야 된다고 여기를 째재요. 그러는 순간 이제 조폭이 되는 거지. 양쪽에 이렇게 딱 째가지고 수술 짜고 있으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옵니다. 이랬더니 그럼 있는 쌍꺼풀 떠가지고 조직 긁어내고 검사해보자. 검사를 했는데 흔치 않은 병인가 봐요. 그러니까 치료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는 병. 어쨌든 그러고서는 봉합을 한 게 이 상태에 돼가지고 굉장히 좀 험악하고 막 너무 두껍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의 핸디캡이고 막 사람 보는 게 좀 싫고 그랬어요. 붓기가 많이 가라앉은 건데도.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이거 다시 좀 얇게 좀 보기 거북하잖아. 그래서 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때 이렇게 쬐어도 선글라스 끼고 수업은 했어요. 저는 코피 쏟아져도 수업은 합니다. 결석 같은 거 안 하고 결강 같은 거 안 하고 정해진 달에 딱 끝내드려요. 1, 2월에 끝내기로 했으면 그거 딱 끝내드려요.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그런 걸 안 드릴 거예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합격할 마인드 가지고 오시고 즐겁게 공부하고 이왕에 공부하는 거 알차게 공부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